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 기초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에서 이 전기 파트는 또 이제 중요한 킬러 파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기 파트가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뤘던 전기 내용이 기초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 딱 들어갔을 때 어려운 친구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등 전기 기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 발전기, 그 다음에 전력 수송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기호와 단위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전류가 나왔는데 전류의 정의는 바로 뭐예요?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고요. 전류는 기호로 I를 쓰게 되죠. 그래서 기호는 I가 되겠고요.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또는 밀리암페어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다. 이런 단위 환산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류는 이 전하의 흐름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전극을 연결을 했을 때 이 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습니까? 일제히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전자의 이동은 어떻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는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류의 세기를 구할 때 I는 이렇게 해서요. 어때요? 시간당 이 단면을 흐른 전하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Q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 초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초당 이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은 또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시간은 세크요. 이렇게 해서 쿨롱 퍼 세크. 그게 바로 암페어다라고 단위로 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통과해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쌤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전류는 I고 단위 암페어 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쌤 옷자락이 이렇게 낙사를 하네요.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은 일단 V, 기호로 V로 쓰고요.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전압을 같은 말로 기전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전위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했을걸? 물의 흐름이랑 전기의 흐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물도 어때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차이, 수압을 전압과 비교하고 이런 내용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물도요.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흐를 수 있잖아. 전기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기전력 또는 전위차 같은 말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단위도 볼트죠, 볼트. 그래서 기호도 V고 단위도 볼트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항이에요. 여러분 저항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 resist. 이제 이 명사형으로 가면 resistance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문자 R로 쓰게 됩니다. 자, 얘는 뭐예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방해하는 정도. 근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이 흐름에 방해를 받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옴. 이렇게 생긴
옴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정의 대략 알고 계셔야 되고,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와 단위를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식에 대입할 때 헷갈리지 않고 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저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은 우리가 이제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은 로우 S분의 L 이렇게 저항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로우라고 읽었는데, 쌤이 로우라고 읽었는데 얘는 누구냐면 비저항이라는 애예요. 비저항. 자, 비저항이 뭐냐면 얘는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값을 다져요. 왜냐면 이 저항이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어떤 물질은 이 원자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고, 어떤 물질은 좀 듬성듬성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전자가 이동할 때 어디서 더 충돌을 많이 하겠어? 당연히 빽빽한 여기서 충돌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저항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게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비저항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길이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길어졌어. 그럼 어때? 그만큼 전자들이 충돌을 더 많이 하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저항도 커진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단면적인데, 여러분, 이 길을 쌤이 좀 넓게 터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요리조리 피해서 조금 충돌을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과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배웠어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거를 이제는 기호로 표현을 해서 비저항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길이에는 비례, 단면적에는 반비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hm의 법칙입니다. 자, ohm의 법칙 여러분 그냥 V는 IR 이렇게 많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전류의 세기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전압에 비례하겠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질 거 아니야. 서로 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에는 반비례하겠죠. 왜요? 방해하는 정도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겠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꾸 쌤 소매가 이렇게 낙서를 해요. 어떻게 지우개가 안 된다 야. 이렇게 좀 지우고 할게요. 어떡하냐? 자, 그런데 여기다가 딱 어때요? 1옴짜리 저항에다가 1볼트를 걸었을 때 어라? 1A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콜로 바꿔도 상관이 없구나. 관계가 딱 들어맞는구나.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된 거고, 이걸 정리해서 V는 IR이다 라는 ohm의 법칙 나오게 된 거죠.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가서 전력 추송할 때 요 공식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자기호도 하기 위해서 또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장은 우리가 기호를 이제 B를 써요. B. 이렇게 대문자 B를 쓰는데, 얘가 정의가 뭐예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럼 자기력은 뭐예요? 자석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력이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뭘 체크해야 되냐면 방향과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놓고 나침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 놓고, 여기다가 나침반 놓고, 나침반 놓고, 나침반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침반을 더 촘촘하게 놔봤더니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더라. N극에서 튀어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이더라. 다시 한번 N극에서 튀어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이더라.
됐어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장을 이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거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센 거야. 그래서 어디가 제일 촘촘해요? 양극에서 가장 촘촘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양극단에서 가장 자기장이 세다라는 거고요. 우리 자기력선 그릴 때는 뭐 이런 거 있었죠. 교차하거나 끊어지면 안 된다. 패곡선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전류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아니, 자기장은 자석의 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전기가 흐르면 거기 자석이 없어.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랑 자기랑 친구거든.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했었냐면 이렇게 아이고 쏘리. 자, 어떤 거 했었냐면 다시 자,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직선 도선을 꽂았어요.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손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과 맞춘 다음에 내 손가락으로 감으면 그것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여기 중간에 놓고 쌤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전류 자기장이니까 여기다가 자기장의 방향이 어이구 쏘리 어디 갔어? 어이구 미안해. 다시 자, 전류가 놓고 전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원 모양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침반 어떤 방향으로 가리키는지 중학교 때 막 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방이표 나오면은 동서남북으로 하고 이런 거 했었던 거예요. 오른손 앙페르 법칙,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전류의 세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도선과 가까울수록 클 거야. 전류가 셀수록 클 거야.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리원 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뭐 상수 하나 달고 R분의 I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당연하지 않냐?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잖아.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겠죠. 그리고 거리, 이 도선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자기장이 세지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리원에서는 물리학 배우시는 분들에서는 또 이런 것들 식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원형 도선이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지 뭐, 그지? 원형도선 보여줄까요? 원형도선은 또 이제 선에다가 종이에다가 원형도선을 꽂아요. 뿅 반원만 나와야 됩니다. 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라.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직선 도선처럼 생각을 해서 직선 도선처럼 해서 오른손 앙페르 법칙 하니까 요렇게 자기장 생길 거고 여기는 전류 자기장 하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생길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침반 놓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럼 이 도선을 잘라가지고 이 도선의 아래 방향, 그죠? 여기를 딱 잘라 도선의 아래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사실은 여기 세 개가 같은 방향이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했었던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실 10번 때문에 한 거야. 얘들아, 통합과학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코일. 자, 코일은 다른 말로 5글자 뭐예요? 솔레노이드입니다. 같은 말, 솔레노이드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오늘따라 왜 이래? 미안해. 자, 솔레노이드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제 코일을 도선을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요게 바로 이제 코일 솔레노이드죠. 뿔마 이렇게 가겠습니다. 뿔마 기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죠. 그럼 요렇게 가서 전류 표시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기장 방향 어떻게 찾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손 앙페르 법칙을 하는데 여기서랑 반대죠. 왜냐? 전류가 꼬부랑 하는데 엄지로 전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추고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손가락을 쌤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네 손가락 감는 방향에 전류 맞추시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전류 방향과 맞췄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자석 생각해봐. 어디서 튀어나왔어? N극에서 튀어나왔지? 그지?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쪽이 S, 들어가는 쪽이 S, 이렇게 자기장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자기 유도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8번, 9번 다시 복습시켜 주시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니야 10번 바로 들어갈 거야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냥 안 가르쳐주고 바로 전자기 유도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아셔야 전자기 유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기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들 정리를 해봤고요. 코일 주변의 자기장을 가지고 전자기유도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